마무리 지어야 돼요. 자, 몇 페이지? 46페이지. 자, 46페이지에요. 자, 집이 하나 있다.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집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주택을 받아서 또는 뭐를 받아도 입주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따라 두 개야. 올해부터는 뭐가 들어갔다? 분양권. 이거는 멀쩡한 집을 상속받아도 두 개죠? 입주권을 받아도 주택수는 두 개야. 분양권은 올해부터 주택수에 들어가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집을 받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면 작년은 2주택자예요. 근데 올해부터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래서 상속.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인 동거복량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원리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재 주택 이런 거 똑같다.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되고 혼인해서 두 개가 되고 동거복량해서 두 개가 되고 문화재 주택 그 다음 인용주택 두 개가 됐다. 단 멀쩡한 집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택수 따질 때. 됐어요? 이런 것만 알면 되네요. 올해부터 포인트는 뭐다? 분양권을 취득하면 뭐다? 주택수가 늘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개정이 뭐가 됐다? 상속혼인 도합과에서 분양권을 취득을 입주권 취득과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해서 2주택자,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12시간 해야 돼요. 천천히 이틀 하는 거야. 수도권은 이틀. 찬찬히 하나하나 살에 들어가면서 좀 3시간 배당받았어요. 3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지금 뭐다? 흡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취득세, 양도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못한다고요. 시간 관계상. 자, 넘어가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49쪽 4번. 49쪽 4번. 자, 1세대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예외 사유 추가라고 나왔죠? 나왔잖아요. 자, 1세대 주택이다. 그 항상 하나는 무슨 연제를 따진다? 양도 1연제. 양도 1연제. 국내 하나를 얘기하면 요건은 팔아먹는 주택은 양도 1연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보유기간은 원칙은 어떻게 돼준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래서 예외는 뭐다?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개정된 거야.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빼고 제외. 일시적 2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3년 이내 팔아라, 2년 이내 팔아라, 1년 이내 팔아라. 이게 일시적 2주택이야. 이거 제외하고 2년 보유는 언제부터 따진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시점에서 다시 2년을 보유해야 돼요. 자, 집이 두 개예요. 종전거. 신규 주택해서 두 개가 됐죠? 이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라? 3년 이내, 2년 이내 팔아라, 1년 이내 팔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이거 하나 남잖아. 그럼 하나 남았을 때 이것도 2년 보유해야지? 그럼 2년 보유는 언제부터 따진다?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야. 이렇게. 비과세 받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 남았지? 하나 남았잖아. 그럼 2년 보유하다 팔아야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2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옛날 취득일을 합쳐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종전의 취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진다. 나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잘 들어요. 자, 이거를 먼저 팔아. 양도. 뒤에 거를 먼저 팔아. 그럼 일시적 2주택이 아니지? 이거를 먼저 팔아. 그럼 달라져요. 이거를 먼저, 항상 이거를 먼저 팔아야 돼. 일시적 2주택은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먼저 파는 거야. 뒤에 거를 먼저 팔면은 무조건 이건 뒤에 거는 뭐야? 과세야. 과세. 일시적 2주택이 아니야. 과세. 그럼 이거 남았잖아, 이거. 이거를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해줘? 그럼 이해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보유를 따진다라는 뜻이야. 이거 팔아서 과세했지? 그럼 일시적 2주택이 아니잖아. 그 하나 남았잖아. 그럼 2년 보유하면 비과세지? 그럼 2년 보유는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다. 종전 취득일로부터 따지거나 최종보다 하나가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를 따진다. 이거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 팔았어. 과세했잖아. 그럼 5월 15일부터 뭐다? 2년을 보유해야 된다 이거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무에서요. 무조건 하나 남으면 2년 보유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일시적 2주택이야. 알아들었죠? 투기 목적으로 안 봐. 그럼 이 뒤에 거를 팔 때는 뭐다? 종전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이게 종전 취득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거를 먼저 팔면은 뭐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지? 과세를 하고 그럼 2년은 뭐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예외,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야, 제외.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거는 뭔 뜻이야? 뒤에 거를 먼저 팔았다는 뜻이요. 이거를 먼저 팔았다고요. 그럼 과세. 그럼 2년 보유는 어떻게 따진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5월 15일 날 팔았다면 이해는 5월 15일부터 2년 보유를 다시 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거주도 해야 돼. 또 어떤 데 가면 이거를 설명할 때 이건 알아. 다시 2년 보유하는 것도 알아.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2년 거주를 반드시 새로 다시 해야 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2년 보유만 해주고 이거를 또 상담을 똑바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냥 다시 2년 보유를 해. 물어보지도 않고. 그럼 이해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다시 2년 보유하고 다시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갔어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사례를 봐야 돼. 사례를. 쭉쭉 넘겨보세요. 자, 57쪽. 이거 개정법이에요. 시험 볼 뿐이든 실무든 반드시 장특공제. 기억해야 돼요. 57쪽.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 거주 요건 추가. 여기서 1세대 1주택은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얘기합니다. 집 하나인데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를 얘기한다?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고가주택. 그럼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 받죠? 9억 초과는 과세할 때 장특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달라요. 그래서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필수가 뭐다?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 3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and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두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장특공제를 최대 80%로 해줘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반드시 고가주택은. 그러면 나왔잖아요. 거기 최저 몇 프로? 오른쪽 20에서 80%까지 해준다는 거야. 더해서. 그럼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몇 프로? 4%. 2년 이상 거주하면 1년에 4%씩. 합쳐서 몇 프로? 8%. 이렇게 합친다 이거지. 2년 거주, 실거주를 많이 하라 이거지. 작년에는 2년 거주만 했으면 10년 이상 보유하면 80%를 해줬어. 이러다 보니까 2년 거주만 하고 나머지는 거주를 안 하더라. 거주를 끝까지 하라 이거지.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자, 3년 이상 보유하고 4년 이상 보유하면 4%, 몇 프로 공제받아? 12%.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미만 보유하면 4단, 몇 프로 공제받아? 8%. 합치면 몇 프로다? 20%.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합치면 20%잖아. 자, 그 다음 4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야? 4년 이상이니까 16%. 그리고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면 12%. 그럼 더하면 최대 몇 프로가 된다? 합쳐서 28.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3년 이상 보유기간은 1년에 몇 프로씩 곱하라? 4%. 4단. 4단. 그리고 2년 이상 거주도 1년에 몇 프로씩 곱하라? 4%. 4단.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여기는 따로따로 계산만 나왔잖아. 합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나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그럼 보죠. 8년 이상 9년 미만 한번 해보죠. 그럼 8년. 9년이니까 43 뭐야? 48, 32. 오른쪽은 4단. 48, 32. 더하면 몇 프로 공제받는다? 64. 그래서 결론은 뭐다? 10년 보유. 이쪽도 10년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해 주겠다? 80%까지.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 다주택자가 아니야. 고가주택이야. 1주택인데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1년에 4%씩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합치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정된 게 뭐다? 장특공제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만 쓴다. 그럼 고가주택이 아닌 거는 어디로 갈까요? 3년만 보유했다면 어디로 가? 상가, 토지 이런 거를 얘기해. 다주택자? 고가주택이 아닌 거는 1년에 몇 프로야? 2%. 그래서 최저 상가 토지는 6%,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갑니다. 이거를 뺀 나머지 다주택자나 상가 토지나 그 3년 이상 보유한 토건조는 이렇게 간다고요. 최저 6에서 최대 30%. 자, 그럼 참고사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두 번째 개정. 자, 10번 두 번째 개정된 거예요. 두 번째. 자, 10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 포인트가 뭐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예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개정된 것만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죠?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요. 1세대 1주택은 기본세율의 몇 프로? 20%포인트, 즉 20% 할증합니다. 다주택자. 기본세율이 몇 프로야? 6에서 45. 이것도 개정된 거야. 여기다 몇 프로 할증한다? 20%. 20%. 됐어요?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의 몇 프로를 할증한다? 30%. 두 개는 20을 더하고 세 개는 30을 더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따질 때 뭐도 포함한다? 분양권도 포함한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포함됐어요. 주택수 따질 때. 그러니까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해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하죠? 다주택자니까. 그래서 1주택 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 구체적 요건은 제외하고, 네, 분양권을 취득하라도 앞에 거를 3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받죠? 파는 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뭐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거. 근데 이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20%니까 최저 몇 프로야? 24. 최대 65까지 올라가.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 같이 내죠? 그럼 72.5가 되는 거야. 지방소득도 10% 같이 내잖아요. 그 3주택은 몇 프로가 돼? 36에서 최대 75야. 그럼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7.5, 82.5로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항상 우리가 양도세 낼 때는 양도세만 내는 게 아니라 10% 뭐도 함께 내? 지방소득세도 함께 낸다. 실무는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양도세율이고 여기다 10%는 지방소득세로 같이 내준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정 11번. 네? 이거? 그렇지. 26이지. 잘못 적었네. 20을 더하면 26. 20을 더하면 65. 아주 잘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3주택자는 30을 더하면 36. 이렇게요. 됐어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때리는 거예요. 폭탄. 그러니까 폭탄 맞으니까 언제 팔아라? 항상 유예를 둡니다. 밑에 5월 말까지 팔아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상담 들어왔을 때는 뭐다? 언제까지 팔아라? 적용시기. 올해 5월 말일까지 팔아라. 6월 1일부터 팔면은 세금 폭탄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6월 2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지. 그리고 10페이지도 똑같아요. 다주택자 20, 30 더하잖아요. 이것도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다. 그리고 주택수는 분양권에 포함한다. 그래서 분양권은 언제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 1월 1일부터. 그러나 세율 적용할 때는 다주택자는 언제부터 시행한다? 6월 1일 이후. 그래서 팔아먹을 때는 5월 말까지 팔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11번 2년 미만. 이거는 지역을 안 따져. 다주택자 세금 폭탄 때리는 거야. 2년 미만. 그래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잖아. 주택과 등이 뭐다? 조합원 입주권이야. 주택. 하나는 뭐다? 조합원 입주권. 등이. 그럼 주택수가 2개잖아요. 그죠? 2에. 등. 그래서 1년 미만은 몇 프로 뺏어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 뺏어간다? 60%. 60%. 그럼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뺏어가.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을 못 채우면 70% 뺏어가. 2년을 채우면 60% 뺏어가. 1년을 채우면 60%. 2년을 채우면 뭐다? 기본세율로 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됐어요? 하나가 그래 기본세율이라고 나왔잖아. 왼쪽에.
작년은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그럼 기본 세율은 2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 다음 밑에. 자, 밑에는 뭐다? 분양권. 분양권은 따로 규정이에요.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그럼 7세 세금은 몇 프로야? 70이면 77%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70, 1년 이상 채우면 60.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다. 기본세율이 없어요. 2년 채우면 6에서 45 큰일 나는 거예요. 분양권은 올해부터 뭐다? 6월 1일부터 팔 때는 1년 못 채우면 70, 1년 이상 채우면 60, 나머지 6에서 45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넘어가죠. 자, 오른쪽 소득세법. 자, 이렇게 해서 개정법 반드시 알아야 될 거 4가지 설명했어요. 자, 오른쪽 이제 참고. 참고 나왔잖아. 자, 꼭대기.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 계산 시 분양권을 포함하죠? 분양권을 포함한다. 그래서 두 번째 네모. 자, 1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괄호 고가주택은 얼마다?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 9억 초과라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거주 요건에 따라 1년에 4%라고 그랬죠? 4%. 현행은 이렇게 하다가 개정됐잖아. 개정은 어떻게 나눴다? 보유와 거주와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럼 개정된 것만 보면 돼. 결론은 뭐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받는다? 80. 두 개를 합치는 거. 그리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반드시 3년 이상 해야 돼요. 거주기간이 2년 이상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3년 이상이면 4, 12%. 거주기간이 2년이면 8%. 거주기간이 3년이면 1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2년 이상 3년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8% 합치면 20%. 자, 그 다음 밑에 네모.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됐죠? 근데 여기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밑줄고 분양권은 따로 규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제부터 양도할 때 이 법을 쓰는 거다?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그래서 개정된 것만 딱 봐요. 박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못 채우면 70, 2년도 못 채우면 6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기본세율이 몇 프로다? 6에서 45. 그러나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뭐다? 지역과 관계없어요. 알아들었나요? 지역과 관계없다. 자, 넘어가자고요.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여기는 지역을 따진다. 꼭대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을 더하고 30을 더해야 되겠죠? 개정된 거 있잖아요. 2주택은 20을 더하고 3주택은 30을 더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팔았을 때? 6월 1일 이후부터. 다 쭉 읽어보세요. 다 비슷한 거야, 다. 자, 법인은 알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자, 넘어가요. 자, 66페이지. 자, QA를 좀 보자고요. 66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양도세는 첫 번째 뭐가 바뀌었다? 기본세율이 45%까지 올라가요. 45%까지 올라간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다? 분양권도 올해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알아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특공제. 1. 고가주택.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장특공제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1년에 4%씩.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20 또는 30을 더한다.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일반 지역. 지역을 안 따지고 뭐다?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팔죠? 그럴 때 주택조합원 입주권은 1년을 못 채우면 70, 1년 채우면 60, 2년 채우면 기본세율. 그러나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 분양권 전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QA 보자고요. 분양권 관련. 1번. 자,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했다.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언제부터? 21년 1월 1일부터 포함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언제부터 포함해? 8월 12일. 잠깐 빨리 포함한 거야. 8월 12일 이후부터. 작년부터 포함했다고요.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자가 21년 4월 1일. 포인트가 21년 4월 1일이죠? 4월 1일이니까 21년 이후가 되잖아. 21년부터에 들어가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가? 그럼 21년 이후잖아. 2주택에 해당하나?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유수한 특례, 또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이거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2주택에 포함돼요. 21년 이후니까. 그러니까 포함하되 일시적 2주택에 들어가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앞에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다? 3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가 된다고요. 분양권을 취득하면 알아들었나요? 아파트가 준공되잖아요. 그죠? 아파트가 완공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 3년 이내. 그러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하는 일시적 2주택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율 인상. 세율 인상 나와 있죠? 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분양권이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은 지역을 구분 안 해요. 다주택자만 지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왔죠? 이제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중요한 거는 뭐다?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없다. 자, 그 다음 2번 꼭대기. 자,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언제부터? 올해 6월 1일부터. 그래서 세금 많이 나오니까 5월 말일까지 팔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은 뭐다?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몇천 또는 가액에 따라 몇억 이상 차이 나요. 자, 넘어가고. 그다음 4번도 똑같은 거야. 바뀐 개정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됐어요? 자, 그 다음 세율, 중과세율 적용 관련 나와 있죠? 자, 5번. 조정대상적인 원래 개정세법은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원래 빔으로 탁 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가. 에? 저도 인간은 이상 이 책을 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죠? 할 수 없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 거예요. 양해를 바란다 그랬어요. 자, 조정대상적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되기 전에 1, 2, 3법칙이잖아.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 그럼 그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가 안 하나? 이거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안 합니다. 3년 안에 팔면은 1년이 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으로 봐.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세금은 과세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1년 지나서 취득해야 돼요. 1년이 되기 전에 취득하면 양도세는 과세하되 3년 이내 팔았잖아. 하나는 지켰잖아. 하나는 지켰으므로 중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세율 몇 프로? 6에서 45.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1년 지나서 취득하고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해주지? 그럼 1년 안에 취득하면 과세는 하되 중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실무 사례예요. 자, 그 다음 6번. 올라갑니다. 6번. 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913 포인트가 이전이다. 1주택. 913 대책 이전이야 이후야? 이전이잖아. 규제지역 발표 전이야 전. 그래서 18년 913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의 분양권을 취득해서 그럼 주택수는 몇 개다? 2개. 주택수가 2개죠? 취득하고 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징여했잖아. 완공 후 장기 일반 임대주택으로 8년으로 등록하고 임대주권을 충족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야 이거. 포인트가 뭐다? 913 이전에. 그럼 분양권은 언제부터 취득해야 다주택자가 되는 거야?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해야 돼요. 18년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이건 주택으로 안 봐. 18년이니까 분양권은 양도세는 언제부터 취득해야 돼? 21년 1월 1일부터. 이건 취득세 용어야. 알아들었나요? 취득세는 8월 12일 그런 용어를 쓰고 그래 이거는 중과 안 한다.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그래서 임대주택 폐지가 됐다는 얘기야. 18년 이전에 취득계약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년 9월 23일 이전이니까 이거를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8년 이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임대주권을 욕정한 후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전이기 때문에 뭐다?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7번. 자, 분양권 언제 취득했어? 21년. 그럼 딱 21년이네. 다주택자가 어디 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하나? 우리가 주택수는 여기 보세요. 2주택 이상은 중과하죠. 기본을 알아야 돼. 2주택 이상은 어디에 있는 것만?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2주택자만 중과한다고요.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어야 돼. 한쪽은 일반 지역, 양쪽 다 일반 지역은 중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20%를 더한다, 30%를 더한다 이 얘기는 둘 다 뭐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자, 분양권을 보유하고 다주택자가 어디야?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럼 주택수는 어디에 있는 거야?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자, 수도권은 무조건 뭐다? 주택수에 들어간다. 송파구, 경기도, 대전시에 뭘 취득해서? 분양권.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21년이니까. 그러나 지방은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이거 몇 개예요? 3주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전라남도 구례시잖아. 지방. 기준시가 얼마 이하? 3억 이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있잖아. 실무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게 4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만 나온 거야. 지방주택은 기준시가 얼마 이하? 3억 이하. 그럼 그 이외에도 기타 등등 수없이 많아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고 금액으로도 따지고 그리고 지역 요건을 따준다. 여기 보세요. 다주택자는 20을 더하고 10을 20을 더하고 30을 더하죠. 어디에 있는 주택이다? 조정대상 지역. 그럼 오늘 배우는 거는 뭐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도 기준시가 얼마 이하? 3억 이하.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요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그래서 주택수 판정 1번, 2번 수도권은 원칙이 포함한다. 자, 3번은 대전이잖아. 그래도 올해부터 분양권은 뭐다? 21년부터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하고 3번은 수도권이 아니지. 기준시가 얼마를 초과하지 않았다? 3억을 초과하는 거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봐요. 70페이지. 자, 꼭대기.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이 초과됐죠? 거주 요건이 추가됐잖아.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어떻게 계산한다? 보유기간 연 4%와 나왔잖아. 거주기간 연 4%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친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도 박스가 지금 이거 3번째 나오는 그림이에요. 3번째. 그랬을 때 세금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잠물 때 한번 보시고 그래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덜 나오겠죠? 장특공제 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그 정도만 알고요. 자, 72쪽. 딱 3가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72쪽.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이제 헤어질 시간 다 됐어요. 자, 72쪽. 자, 1번.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B주택이네 21년 1월 1일 이후 올해 양도했네. 과세.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시작할까요? 종전 취득일로부터 시작할까요? 아, 2개 있는데 하나 팔고 하나 남았어. 그럼 하나 남은 거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죠? 그럼 하나 남은 거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시작할까요? 종전 취득일부터 시작할까요? 응?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자, 잘 봐요. 종전. 그 다음 신규. 그럼 집이 일단 2개네. 그래서 여기는 뭐다? A주택, B주택. 집이 2개예요. 숫자를 잘 봐야 돼요. A, B. 자, 그럼 뭐를 먼저 팔았어? B주택. B주택을 양도했잖아. B를 양도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뒤에 걸 먼저 팔면은 언제 팔았다? 21년 4월. 이렇게. 뒤에 걸 먼저 팔면 과세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 남았지? A가 남았잖아. 그럼 A는 언제 팔았어? 언제? 24년 1월 이렇게.
A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보유해야죠? 2월 14일부터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 이렇게 안 해준다 이거지. 종전의 취득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4월 달부터 다시 2년 보유해야 돼. 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잘 들어야 된다고요. 결국 올해 집이 몇 채 있었어? 2채가 있었던 거야. 올해 한 채 있으면 이런 거 없어. 옛날 걸로 따져. 올해 2채. 올해 2채 있잖아. 2채 있는데 4월 달에 팔고 뭐 24년에 1월 달에 팔았잖아. 올해 2채 이상 갖고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요. 알아들었죠? 그러면 2년 보유. 다시. 그리고 2주택이 뭐다?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뭐도 해야 돼? 2년 거주도 해야 돼. 실무에서는 뭐다? 다 2년 보유를 다시 시작하래. 이해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2년 거주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21년도에 2채 이상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근데 이걸 먼저 팔지? 이거를 조금 작년에 팔잖아. 그럼 집 하나는 뭐다? 이런 규정이 없어. 종전 취득일로부터 따져. 그다음 21년 2채 이상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2채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2채잖아. 지금 21년도에. 2채잖아. 2채. 그 다음 3번. 그래서 거기 봐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 비과세분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이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다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2번. 자, 2번으로 내려왔죠? 자, 이번엔 3주택이야.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과세했어. 집이 3개는 원칙이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한다고요. A, B, C. 그림 보면 A, B, C 3주택이잖아요. 3주택이에요. C를 팔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C를 언제 팔았어요? 20년 12월 달에 팔았어. 그래서 A주택은 언제 팔았어요? 21년 2월. 이렇게. 잘 봐요. 자, 그러면은 21년도엔 여기는 뭐다? 2채잖아. 21년도에 뭐야 이거? 한 채잖아. 21년도엔 한 차야. 그죠? 일단은 요거 봤을 때 그러면 이거 팔았을 때는 무조건 과세하죠? 과세하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A와 뭐가 남는 거야? B가 남는 거야. A와 B가 남아요. 그럼 이것도 일시적 2주택이야.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남은 2주택이 뭐다?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럼 3년 이내에 팔면 되겠죠, 기분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거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일을 언제부터 취득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이거 A주택 양도할 때 이거 A주택 양도할 때 그렇죠? A주택 요거 B씨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주택 양도할 때는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비서가는 종전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거 집이 하나니까 집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 하나로 봐서 일시적 2주택이라고 일단은 항상 일시적 2주택은 뭐를 뜻한다? A, B가 있을 때는 앞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를 먼저 팔았지? 앞에 거를 먼저 팔았다고요. A주택 양도.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가 뭐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해서 과세했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됐지? A와 B가. 그래서 종전주택을 언제로 팔아서 21년 1월 이후 종전주택을 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두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항상 1세대 2주택은 뭐다? 종전취득일로부터 따져요. 종전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다? 똑같아 원리가. 근데 이해는 뭐야? 신규주택을 먼저 판 거야. 신규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남은 하나는 뭐다? 2년 보유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해는 뭐다? 요거 두 개 남았지? 앞에 거를 먼저 팔아. 그럼 나머지 하나 남지? 남는 거는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설명을 지대로 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처음부터 2년을 따지는 거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야. 이거를 먼저 팔았잖아. 그럼 일시적 2주택이 아니지 과세. 그 처음부터 다시. 그 하나 팔고 이거 일시적 2주택이지? 뭐를 먼저 팔았어? 이해. 그럼 일시적 2주택이야. 그러면 2년 보유는 처음부터 시작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자, 일시적 2주택자야.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비과세란 얘기는 A를 먼저 팔았다는 거지? 비과세는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거를 먼저 팔았다는 뜻이야. 비과세 신규주택을 취득해 다시 두 개가 됐다. 다시 두 개가 됐어요. 그럼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한다?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자, 처음부터 일시적으로 1세대 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았죠. 그럼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주택의 뭐다?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최종 1주택을 21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게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약간 좀 잘못된 거야. A, B. 비과세 받지? 비과세 받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A, B가 있잖아. 근데 뭐를 먼저 양도했어? A. 잘 봐요. 그럼 비과세 받잖아. 그럼 일시적 2주택이지? 그래서 C를 취득했어. 그럼 이제 뭐와 뭐가 나와? B씨가 남잖아. B씨가 남아. 그럼 B주택을 먼저 팔면 되지? 먼저 팔면 된다 이거지. B. 그럼 C주택 하나 남았잖아. 하나 남은 거는 언제부터 따진다고?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일시적 2주택이죠?
이거를 먼저 팔았잖아. 팔아서 이거를 먼저 팔면 과세하고, 알아들었죠? 과세하잖아. 참 이거를 먼저 팔면 비과세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일시적 이주택자가 하나를 팔아서 비과세 적용 받았죠? 비과세 적용 받아서 다시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됐잖아. 그럴 때는 앞에 거는 비과세하고 최종적으로 하나 남은 거는 뭐다? 종전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더 이상하다 여러분들 쓰러져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마무리 지어줄게요. 자, 이 두 가지만이라도 알면 돼요. 자, 첫 번째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가 됐죠? 그럼 일시적 2주택이야. 근데 뭐를 먼저 팔았어? 이 뒤에 거를 먼저 팔았잖아. 그럼 무조건 과세한다. 과세하죠? 그럼 이건 일시적 2주택이 아니야.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다시 한 번 뭐다? 다시 2년을 시작한다. 다시 2년 거주를 시작한다. 만약에 C가 아니라 이거 B를 팔았잖아. B가 아니라 A를 먼저 팔아. A를 먼저 팔면 비과세지? 그럼 일시적 2주택을 적용했잖아. 그럼 남은 하나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2년을 시작한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세법 조견표 봐요. 아주 조견표가 잘 나왔어요. 이거 실무할 때 그리고 시험하고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일부는 이 조건표. 그래서 시험도 관련 있고 실무에서도 이 정도는 알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거는 뭐다 구길 수도 없네요. 그죠? 집에 딱 책상 위에 가서 붙여놓고 틈날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조견표 받았어요? 자, 이제 1분만 하고 설명 끝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된 세법이 여기 보세요. 정말 많죠? 이거 실무에 계신 분들은 틈틈이 봐주시고 시험 보는 분들도 시험에 나올 거를 오늘 많이 강의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끝까지 졸지 않고 강의를 들어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